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집 특강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네, 문제집 특강 하는데, 이제 1과목 먼저 조금 해드리고, 보험 이론이나 이런 것들, 평년수학년이나 평년착관을 갖다 해드리고, 이제 2과목 들어가서 할게요. 이쪽에 하는데, 요거는 내용 요약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또 문제풀이 위주로, 문제집 특강이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1과목 제일 먼저 보면 이제 보험 이론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험 이론 파트는 제가 이제 설명도 좀 해드리지만 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많아요. 암기할 게. 그래서 여기서도 15점짜리가 하나 출제된다고 보고 서술형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앞쪽에다가 제가 내용 요약해서 이렇게 쭉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위주로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이거 암기를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그냥 생으로 암기하려 하지 말고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지긋지긋하게 보고 나면 보고 또 한 번씩 써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암기가 되거든요. 그 작업을 계속 지루하더라도 반복해서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러면 보험 이론인 파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이음이 있어요. 이음이 있고, 이음이 있으니까 보험이 있는 거예요. 보험은 그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눠주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손해보험에 속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이음이 무엇인가 이제 이음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제 보험보다는 이제 손해보험이 더 중요하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부고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기는 뭐 중요하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고 안 중요하다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채점하기 편한 부분들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했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출제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갖다 빠뜨리지 말고 골고루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보험 응용 문제, 여기 이제 문제집 교재를 보면 33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33페이지. 요렇게. 그러면은,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냐, 뭘 설명을 하냐나, 이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염이 뭐냐, 이염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 말을 들여다보면 미래의 일이고 가로쳐놨는데 안 좋은 일이며 가능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음을 다른 정어로 또 표시하면 손실의 기회이고 손실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 차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음의 정의를 5가지로 쓰셔. 이거 써야 돼요.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와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5번째, 기대와는 다른 결과 나올 확률,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것들도 5점짜리로 낼 수도 있으니까 꼭 숙지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요번에 요 부분이 조금 첨가된 부분이요. 첨가된 부분이 뭐냐면, 이음에서 이음과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구분하는 거. 요렇게. 자, 이음과 불확실성 구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지만 일부는 이음과 불확실성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음은 뭐냐?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을 갖다 이음이라고 하고 불확실성은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사건. 예를 들어보면 동전을 던져서 나올 확률이 일반적으로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을 이염 사건이라고 하고 반면에 특정한 장소에다 지진 발생을 갖다가 이걸 갖다 불확실한 사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음과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줄 알아야 돼요. 이음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구분해서 서술하시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결과와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을 갖다 이음이라고 불확실성은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을 갖다가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그 예를 들으면 이런 거, 여기 밑에는 예를 들어주는 거죠. 동전을 들어서 안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음이라고 하고, 특정한 장소에 지진이 발생한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확실한 사건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참고로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문제 2번. 다음은 손인 이태. 여러분들 교재에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손해로 좀 바꿔주세요. 교재대로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농구면 교재가 수험서니까 교재대로 그대로 이게 손실 대신에 여기 손해로 했죠. 손인 이태 손해를 설명해서
그 해당되는 걸 쓰고 첫 번째 그들의 관계를 서술하시 이렇게 해서 해놨거든요. 자, 1번 화재, 폭발, 지진, 폭풍,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을 만다.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른다. 이것을 손인이라고 손인. 손의 원인, 손인은 손의 원인이거든. 손의 원인. 요거 손인이라고. 특정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요걸 이태라고 해요. 이태로운 상태. 이태로운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지워버리세요. 손에 여기는 지워버리고,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 있잖아요. 요걸 손해라고 하거든요. 손해. 그래서 요렇게 손인, 이태, 손해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에서 이게 3번 있잖아요. 손실 대신에 답도 손해로 이렇게 좀 바꿔놓으세요. 이쪽에. 여기 문제도 손인, 이태, 여기 손실 대신에 손해로 써놓으시고,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답도 3번 손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 손인, 손해의 관계는 이태는 이태로운 상태죠. 사고 발생 가능성은 사고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는 단계이고, 손인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실제 위험이 발생한 단계, 사고가 발생해버린 것 같다. 손인이라고 그래요. 손인.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를 초래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손해는 실제로 사고 발생해갖고 금전적 손실을 입은 거 있잖아요. 그걸 손해라고 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 위험의 분류도 여러분도 알아놔야죠. 객관적 위험, 그 다음에 주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은 확률이나 표준 편차에 있잖아요. 요걸로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쪽에 있는데. 확률은 알죠.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온 확률 2분의 1, 이런 것들이 확률이에요. 표준 편차는 평균 있잖아요. 이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평균에 가깝게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위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이 이게 50인데 여기서 벌어지는 정도가 막 60, 70 되면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위험이 많다는 거거든요. 요런 걸 나타내는 거죠. 표준 편차인데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좀 아시고, 확률과 표준 편차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한 것을 객관적이라고, 주관적이면은 측정이 불가능한 걸 주관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보험은 당연히 객관적 위험이 대상이 되겠죠. 순수 위험이라는 것은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는 거예요. 투기적 위험은, 그래서 순수 위험의 종류는 홍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이나 부상, 질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순수 위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쭉 써놓고 이게 뭐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순수 위험이라고 딱 써야 돼요. 투기적 위험, 쉽게 얘기해서 손실도 있고 이익도 있는 거 있죠. 주식 투자라고 주식 투자 예를 들면 가장 좋죠. 주식. 이게 투기적 위험이거든요. 이쪽에. 정태적 위험, 시간에 따라 성격이 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태적 위험은 시간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지 않는 거고, 동태적 위험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뭐 환율의 변화, 물가 변동 이런 것들 동태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특정적 위험이라는 것은 피해 당사자가 한다는 아니라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거 특정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 반면에 기본적 위험. 저 사회 전체의 손실을 보다 대규모 파업이나 실업, 폭동, 태풍 같은 위험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 기본적 위험이라고 해요. 원래 보험의 대상은 특정적 위험이거든요. 근데 기본적 위험도 보편적으로 뭐 여러분들은 뭐 파업, 실업, 폭동 이런 것들은 보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태풍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본적 위험도 보험으로 취급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면책임이 있는데, 담보는 보험자가 이렇게 책임을 하겠다. 요런 것을 담보라고 하거든요. 비담보 위험이나 부담보 위험은 요런 것은 담보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건 보험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게 비담보험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외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 비담보험이라고 한다. 면책위험이라는 거, 면책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이거든요. 이렇게 보험사가 이렇게 면책임의 예로 이제 고의에 의한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담보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갖다 면책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의 이제 적당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고 순수 위험이고 정태적 위험이고 특정적 위험이죠.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 이쪽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순수 위험은 또 이렇게 나누거든요.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으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그 순수 위험의 종류로 써라면 이렇게 4가지 써야 돼요. 요거는 앞자 따갖고 재간 배인, 이렇게 해서 재간 배인. 재산 손실, 말 그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쪽에 간접 손실이라는 것은 재산 손실에서 파생되는 2차적 손실 위험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 간접 손실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화재가 나버려 가지고 그거 영업을 못 해갖고 이렇게 돈을 또 못 벌고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간접 손실 위험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배상 책임,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로 제3자에게 물질 정신의 피해를 입혀서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같다. 배상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인적 손실은 말 그대로 개인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퇴직, 실업 있잖아요. 이런 초래하는 이름을 갖다가 인적 손실 위험이라,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제가 지금 해드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자, 문제가 또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다음 맞으면 동글배기, 틀리면 X를 하시오.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영업을 못하는 경우들은 이거 간접 손실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맞는 얘기죠. 소비자 기후 변화, 가격 변동, 기술의 변화 등은 이게 동태적 위험이다. 이쪽에 맞죠. 움직이는 거. 대규모 파업, 실업 폭등 등은 요거 특정적 위험이 아니죠. 이게 기본적 위험이죠. 이런 것은. 주식 투자는 이게 순수 위험이에요. 투기적 위험이죠. 투기자면. 자동차 보험에서 산업재해 위험을 제한하는 것은 비담보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맞는 말. 자, 요런 것들을 이렇게 좀 골라주면 돼요.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 이번에 신규로 좀 들어온 부분이요. 농업 부문의 위험 유형에 대해서 서술하고, 유형별 정책수단에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농업 부문의 위험 유형에는 생가제인이라고 있는데, 생산 위험하고, 가격 위험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 위험하고, 인적 위험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 정책수단이 뭐였냐. 내가 앞잡다 갖고, 제인 요렇게 오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알아놓으세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생산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농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기후변화나 병해충, 가축, 질병 발생 등의 생산량과 품질이 저하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생산위험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가격위험, 생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죠. 가격이 이제 하락해버리는 걸 주로 이제 가격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제도적 위험은 농업 관련 세금이나 농산물 가격 및 농업소득 지지, 환경규제, 식품안전, 노동 및 토지규제 등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위험, 이런 것도 제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인적 위험은 말 그대로 개별 농민 혹은 농가 구성의 사고, 질병, 사망에 따른 위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서술형 우리 공부할 때 책대로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농업 부분의 위험, 유형 4가지 있잖아요. 생가제인이었고, 이거 정확히 알아놓고 여기다 살을 붙여갖고 핵심 키워드 위주로 써주면 돼요. 어차피 서술형은 만점은 못 맞아. 15점 안 주거든요. 한 12점 정도 주면 점수 잘 받은 거니까 여기다가 그 관련된 것들 키워드 위주로 좀 언급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 모른다고 해서 막 이거 목차 써놓고 엉뚱한 얘기는 쓰지 마요. 엉뚱한 얘기 쓰면 점수 안 줘요. 이쪽에. 서술형이라는 게 시험을 보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장황히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알고 있다, 나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건 채점위원이나 출제위원한테 때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험은 시험지에다가. 그래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농업위험 유형에 서술하고 유형별 정책수단도 좀 알아놔야 돼요. 이쪽에 보면 농업위험 유형의 정책수단은 생산위험, 가격위험, 제도 인적위험인데, 생산위험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 비보험 작물 재해지원이나 긴급 농업정책 대대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가격위험은 체계가격 보장제, 가격손실 보상제, 수입손실 보장제나 수입보장보험 등이 있다. 제도적 위험은 환경보증 및 식품안전 규제에 관한 비용분담, 장려금지원, 용농 컨설팅 및 전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인적 위험에는 농업이나 안전보험이나 농기계보험, 농업 고용 1년 중개 지원 등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도 이게 대해 서술하고 이런 것이 뭐냐. 서술하고 여기에 대한 주로 정책 수단이 뭐가 있냐. 요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런 것들 자주 보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험관리의 목적은 뭐냐? 위험관리 이제 일반적인 목적가 있고, 위험관리보다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 살펴보겠다. 일반적인 목적은 뭐냐?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둘째는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쪽에. 그 다음에 위험관리 목적은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 사전적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불안해서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법적 의무 이행, 그리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안심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에 비해서 사후적 목적은 생존이나 활동의 계속 수익 안정화, 지속적 성장,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염관리 목적도 이렇게 해서 이염관리 목적 일반적인 목적을 쓰셔. 뭐 이게 두 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염관리 목적은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으로 구분해서 서술하셔. 그러면 이게 사전적 목적, 사후적 목적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뭐 짤막짤막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염관리 구성요소 있잖아요. 구성요소,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거니까 이것도 좀 알아놔야겠죠. 이염관리 구성요소. 이염관리 구성요소에는 지식, 보험, 보호, 대응, 요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제가, 요거는 앞자 두 문자보다는 뒷자를 따버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았고, 식, 컴, 보, 호응, 시컴, 호응, 요렇게 내가 해놨거든요. 이렇게. 이염관리 구성요소, 요런 거 있었는데, 지식인은 뭐냐? 이 지식이라는 항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측. 그렇게 이염 원인과 잠재적 결과 등을 파악하는 활동인데 농업에 있어서는 생산량, 기온, 강수량 등 분포를 파악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지식이라고 한다. 이게 그러다 문제가 이렇게 났어요. 이염관리 구성 요소 중에서 농업에 있어 생산량, 기온, 강수량, 분포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면 이거는 지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험 말 그대로 이염관리 차원에서 사고 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 위험을 적정한 보험 상품을 가입해 전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험이라고 해요. 농업에 있어서는 농작물 재보험과 있는 거죠. 이게 보호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용수 관리, 관계 체계 정비하고 경지 정리, 예방 접종, 농약 살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호에 대응, 좋지 않은 결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거, 사후적. 농업에서는 다양한 판매, 유통 경로 개척, 효율적 노동 및 재무관리 활동 등의 이에 대응에 해당된다. 자, 요런 네 가지, 요것도 좀 알고 계시고. 자, 이염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요거 5회 때, 아니, 저 8회 때 기출 문제, 요런 거. 제 모의고사 문제 때 묻는 거 그대로 나왔는데, 자, 물리적 이염관리의 종류에는 이염 회피, 손실 통제, 이염 요소 분리, 계약을 통한 이염 전가, 이염을 스스로 인수, 요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적 이염 관리는 이염 보유, 이염을 제3자의 전가, 이염 결합을 통한 이염 발생 대비 요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염 관리 방법은 물리적 이염 관리와 재무적 이염 관리가 있다. 이게 물리적 이염 관리 돈 안 들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적 이염 관리 있잖아요. 요거는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 하는 거 재무적 이염 관리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이염 회피라는 것은 아예 이염한 것을 안 해버리는 거 이염 회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손실 통제가 있고, 이건 손실 예방하고 손실 감소가 있거든요. 이쪽에. 이것도 밑에도 한번 더 알아볼게요. 이염 요소에 분리해 놓는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복제해 놓는다든가, 요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타고 한다. 그 중요한 사람들이 타고 할 때 한 비행기 다 타고 나눠서 탄다든가, 이런 것들 이염 요소 분리거든요. 계약을 통한 이염 첨가, 하도급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이염을 스스로 인수한다는 거. 이염을 스스로 인하여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제목 이염 보유라는 것은 자가보험 같은 걸 이렇게 가입하는 거고, 이염을 제3자에게 보험회사에다 보험 가입하는 거죠. 이염 결합을 통한 이염 발생 대비 요게 이제 보험이거든요. 보험. 요렇게. 같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염 집단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 보험만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이염 결합을 통한 이염 발생 대비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물리적 이염과 재무적 이염 관리 종류도 알아놓고 이 내용도 알아놔야 돼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그래서 또 안 나오지 않아요. 이제 요거 물리적 이염과 재무적 이염 관리에서 서술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쫙쫙쫙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내가 목차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내용도 알아놓고 서술형 나오면 여러분들 서술하셔야 돼요. 이거 이쪽에 있는데. 자, 요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새 두 문자 내가 하나 따르는 해통 분전수, 수 요렇게 해놨거든요. 보 3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해서 두 문자를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 가지고 하시고, 왜냐면 두 문자 같은 거 안 해놓고 여러분들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이해하고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달달달달달 해놓고 시험에 나오면 그냥 순식간에 써버려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그러면 이 내용까지, 이 목차 써놓고 살 붙이면 되거든요. 이 내용까지 쓰는데 5분 이내에 그냥 써버려야 돼요. 이렇게 시험지에 그냥 있으면 3분의 2 정도 분량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달달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할 때게.
자, 그 다음에 5-1번, 5- 손실 통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손실 통제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실 예방은 특정 손실의 발생 가능성, 손실 발생 빈도를 줄이는 조치인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홍수 예방 댐 건설, 음주 당소, 방화벽수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들이 이런 것들은 손실 예방에 해당되거든요. 그 손실 예방,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손실 감소는 스프링클러와 같이 특정 손실 규모를 줄이는 조치. 그러니까 이거 손실 예방은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고, 사고가 났어도 손실을 감소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손실 감소예요. 자동차에다 에어백 설치하는 것들도 이렇게 손실 감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 감소는 또 사전적 손실 감소와 사후적 손실 감소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전적 손실 감소는 특정 사건이나 사고로 또 피해를 입는 재산, 인명 또는 기타 유가물의 수와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사후적 손실은 손실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 영향이 확산될 역장에 비상대책 등 구조대책, 재활소에도 보험금 또 보상 요청 등 초점을 맞춘 거 사후적 손실 감소라고 한다. 사전적 손실 감소는 이제 사고 났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거, 사후적 손실 감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게 빨리 신속히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사후적 손실 감소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되니까 요렇게 제가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요런 것들도 잘 알아놓으세요. 딱 시험 문제 내기 좋으니까. 첫째, 위험 발생 선택 고려할 사항은 위험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를 예측한다. 손실 규모.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손실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위험 통제 기법과 위험 재무 기법이, 위험 통제 기법과 위험 재무 기법이 위험의 속성에 미칠 영향과 예상 손실 예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 위험 통제와 재무적 위험 관리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 위험에 소비될 비용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어떤 각각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예측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5-4 이런 것도 5점짜리 되게 좋은 거예요. 위험 특성에도 위험 관리 가로를 채우고 이거 설명했어요. 근데 이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설명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손실 횟수나 빈도가 적고 손실 규모도 적어요. 그럼 보유보험, 자가보험으로 이건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손실 횟수는 적은데 손실 규모는 커요. 요런 건 개인이 감당하는 게 전갈해서 보험에 가입하라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손실 횟수도 많고 손실 규모는 적은데 손실 횟수도 많아. 이거 손실 통제하라는 거예요. 통제. 손실 예방이나 손실 감소를 통해서 손실 통제를 하라는 거거든요. 손실 횟수도 많고 손실 규모도 커요. 이건 좀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 회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보험에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위험에 조금 회피하라 하고, 밑에 요거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다음 내용 중 마지막 틀리면 X라서, 고속도로 속도 제한은 이게 손실 감소가 아니라 손실 예방이죠. 손실 자동차 에어백 설치는 손실 감소고, 거꾸로 해놨죠. 이건 X. 위험 회피는 안전한 위험 관리고 아니죠. 위험 회피하면 그만큼 완전히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고 살 수는 없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나 하도급 또는 하청 작업 계약을 통한 하청 작업 등은 계약을 통한 위험 평가, 이거 맞는 얘기죠.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끼리 공동으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은 위험 결합을 한 형태이다. 이것도 맞죠? 요걸 보험이요, 보험. 4번에 말하는 거. 자, 요렇게, 그래서 다양한 OX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농업부문의 위험관리 방안 중 생산위험 관리 방안과 가격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요것도 좀 꼭 알아놓으세요. 요번에 신규로 들은 거예요. 신규로 들어놓으니까 요런 것들은 시험 내기 되게 좋아요. 자, 생산위험 관리 방안은 어떤 거냐, 영농 다각화 방법이 있고,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해 대비 기술의 수용을 통한 생산 위험 관리,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들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영농 다각화, 한 작물만 아니라 여러 작물을 갖다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험에 동작물 재해보험 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재해 대비 기술의 수용을 통한 생산위험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가 방사팬 설치를 통해서 냉해를 이렇게 방지해 생산위험을 감소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갖다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고, 가격위험 관리 방안은
영농 다각화는 저 생산 위험도 관리가 되지만 가격 위험도 관리가 돼요. 요렇게. 그래서 그 생산 시점이 다르니까 그 가격을 갖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영농 다각화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가격 위험 관리. 그다음에 농산물을 시기적으로 분산 판매한다는 거예요. 분산 판매. 농작물을 이렇게 그리고 저장해 놨다가 가격에 맞춰서 가격이 낮으면 좀 저장해놨다 가격이 괜찮을 때 내가 판매한다 이런 거고 이게 수입보장이면 가격 하라고 보장해주죠. 수입보장 보험 가입하고 선도거래라는 것은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간 상품을 인도 대금을 지급 약정하는 선도거래 이걸 갖다 선도거래라고 하는데 일탱에 이런 거 뭐냐면 나중에 농사 질 때 있잖아요. 농사 질 때에 배추를 농사 진다. 그 농사 질 때에 이미 수확기 때에 뭐 얼마에 넘기겠다 이렇게 약정하고 농사를 짓는 걸 다 선도거래라고 그래. 선도거래. 요렇게 이런 것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위험 관리 방안은 요렇게 네 가지가 있고 영농다각화 농작물을 시기적으로 분산해 파는 분산 판매가 있고 수입보장보험회가 있고 선도거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 생산위험 관리 방안 이 세 가지도 좀 알아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잘 챙겨놓으세요. 이런 거는 이렇게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은 아주 좀 꼼꼼히 좀 챙겨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자 농업위험에 대한 정책 개입 이유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 보완했는데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기후와 병해충 등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에 많은 영향을 받고 농업이 그 다음에 가격이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입을 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나 이런 것들, 위험 관리 이거에 대해서 쭉 이제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위험이나 위험 관리,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 좀 특히 좀 잘 알아놓으세요.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7번에 대해서는. 자, 아래 내용은 무엇에는 정의인가와 가로를 좀 채우라고 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요거 정의가 이제 보험의 정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는 잘하는데 이게 느닷없이 또 출제일 수도 있고 가로넣기가 또 거기가 되게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 행위를 갖다가 통해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 사고 발생에 있게 되는 실제 손실을 다수 동질적 위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이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거, 요게 갖다 보험이거든요. 이렇게 좀 더 이제 이게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험 이렇게 가입해서 한 10명이 가입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이 딱 손실 나고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000만 원이 손해가 났으면 10명에서 100만 원 이렇게씩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게 실제 손실을 갖다 평균 손실, 나머지들이 그냥 전부 다 100만 원씩 손실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갖다가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고 그러거든요. 자, 요런 거 키워드, 이걸 써라고는 안 했는데, 가로넣기 5점짜리 나올 수 있어요. 위험 결합의 우연적 사고 발생, 실제 손실, 다수 동질적 위험의 결합, 평균 손실. 요렇게 대체하는 거다. 그래서 요런 데다 가로쳐 놓으면 이거 그대로 집어 넣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은 다수가 모여서 뭐를 각출해요? 보험료를 각출하죠. 요런 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 재산을 조성한 다음에 자,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거 빵꾸도록 나오죠. 보험료, 공동재산, 우연적, 그다음에 손실을 입은 자, 보험금. 뭐 계약자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교재대로 그렇게 쭉 써주세요. 손실을 입은 자, 이렇게. 자, 보험을 다른 관점에서 또 정의를 해보면 경제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 법적인 관점, 수리적 관점에서 보험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근본 목적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중 위험의 감소, 그걸 단순하기 위해서는 위험 전가와 위험 결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점은 다수 구성원이 모여가지고 보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법적인 관점은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계약자에 매달리는 재무적 손실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라는 거, 법률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 수리적 관점에서는 보험은 확률과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 중 맞으면 O, 틀리면 X라시오. 보험은 개별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집단 위험은 집단 위험도 감소시키죠. 이거 잘못된 거죠. 이쪽에 있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보험은 위험을 결합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죠. 맞는 얘기죠. 위험은 합리적 관점에서 결합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수단 제도는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위험 결합을 통해서 결합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들은 있잖아요. 보험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보험은 다수인이 필요 없고 딱 틀려버렸죠. 그렇죠. 다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법에 의한 제도 뒷받침에 보험이 현실도 존재해. 그렇죠. 법적 보험, 법적 계약이죠. 맞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요런 거는 뭐 이제 서술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 요런 거, 이렇게 목차로 이렇게 딱 요런 것들은 알아놓겠다. 보험의 특성 5가지 쓰시오면 써야 돼요.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위험 분담, 위험 정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대수호 법칙이 적용한다. 요렇게 조금 여러분들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문자를 하나 따갖고, 예, 분, 전, 손, 요렇게 해야 되네요. 여기 분, 손, 수, 전. 예분, 손수, 전. 예분, 손수, 전. 요렇게 하고 하나,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요거 이렇게 조금 알아놔야 돼요, 이런 것들. 그 보험의 특성 5가지 써라고 하면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이런 거. 자, 대수법칙,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수법칙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수법칙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확률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2번 져도 1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주사위를 수도 없이 많이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수렴하는 거거든요. 요게 대수법칙이에요. 대수법칙. 예,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확률에 근접한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보험의 특성도 조금, 요건 보험 특성 뭐 서술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우선 목차문도 쭉 알아놓고 서술하라고 나오면은 거기다 그냥 저기만 하면 돼요. 살만 조금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성립 조건, 보험의 성립 조건. 자, 보험의 성립 조건 내가 다우한 비약부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두 문자만 또 하나씩 따놨어요. 동질적 위험의 다수가 존재해야 되고 손실은 우연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한정적 손실이어야 돼요. 한정적 손실이고 비재난적 손실이어야 되고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여야 된다. 자, 요렇게 요게 보험이 이렇게 있어 이런 조건이 성립해야 보험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의 성립 요건 5가지를 쓰시오. 이 중에서 5가지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선 이 목차부터 외우고 내용을 좀 이해를 해서 써주시면 돼요. 동질적 위험은 다수 존재. 동질적 위험은 발생의 빈도, 피해 구멍 아까나 유사한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뭐 자동차를 말하면은 다수 동질만 영업용은 영업용, 그 다음에 자가용은 자가용 이렇게 분리하고 그런 것들이 다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질적 위험이 이렇게. 그다음에 손실이 우연히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기치도 못해 예상을 못했는데 우연히 발생하는 손실을 갖다가 손실이 우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다음에 한정적 손실이어야 돼요. 보험에 가능해서는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피해 정도 있잖아요.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가능한 위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비재난자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건 회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큰 위험들을 갖다가 전쟁을 통해서 막 그 피해가 입었다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보험을 못 하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뭐 사고 발생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예측. 그 다음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보험의 성립 요건, 이런 게 목차 정도는 정확히 알아놓으세요. 다우한 비약부, 요렇게. 제가 두 문자를 이렇게 조금 하나씩 솎아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굳이 뭐 제가 해준 거 가지고, 꼭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보험의 순기능, 이것도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손실 회복, 해소신 투자한, 요렇게 내가 해놨거든요. 해소신 투자한. 손실 회복, 불안 감소, 신용력 중대, 투자 자원 마련, 자원의 효율적 이행에 기여하고, 안전의식이 고양된다. 보험의 순기능. 손실 회복, 그러니까 보험 들었으면 이제 그 피해 보험 보상을 해주니까 손실이 회복되는 거, 보험에 드러났으니까 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렇게 신용력이 중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력, 그 보험에 예기치 않은 대금이 이미 닥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 복구할 수 있는 보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계약자 신용력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투자 재원 마련한다. 보험이 이제 개인이 내는 것들은 소액이지만 많이 모이면은 이게 그 어떤 그 투자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저 보험 소액이 많이 모아지면은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자산 보험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또 다른 데다 투자를 하니까 투자 재원이 마련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된다. 그렇게 자원을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에 가입을, 왜냐면 위험한 것들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근데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투자를 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의식이 고양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도 또 사고 많이 나면 할증 붙죠. 할증 붙으니까 더 조심해서 이렇게 운전도 하고 그런다. 이런 것들은 안전의식 고양이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의 역기능이라고 해서 보험의 나쁜 기능이에요. 나쁜 기능. 좋은 것도 있지만 보험이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용이 발생하죠. 이렇게 보험을 위해서 판매하는데 판매 비용 들어가고 유지하는데 유지 비용, 그 다음에 건물 임차해갖고 직원들 그거 쓰려면 그 임차료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많은 게 보험 사기요, 사기. 보험금 달라고 그냥 저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 같은 거, 농작물 재배부터 가축에서도 소보험 같은 거, 그런 것도 사기 행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손실 과장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초래해야 된다. 이게 조금밖에 손실을 안 입었는데, 막 손실이 많이 났다고 막 과장해갖고 보험금을 타니까 그 사회적 비용이 좀 증가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12번,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역선택과 도덕적, 예전에 도덕적 이태라고 그러는데 도덕적 해이로 좀 바뀌었어요. 해이로.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야죠. 자,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대칭 정보가 발생하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걸 써주는 거예요.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비대칭 정보가 발생했을 때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역선택이나 이제 이렇게 도덕적 해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 책대로 그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역선택이 뭐고 도덕적 해이가 뭐다. 이런 것들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놔야겠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 하면 요건 이유에 해당되는 거죠. 이유. 이렇게. 그다음에 역선택이란 실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요. 위험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보험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걸 역선택이에요. 이렇게 역선택.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보면 보험자가 계약자 위험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거 그러니까 계약자는 이런 것들을 숨긴다는 거죠. 다 회사에다 고지를 해야 되는데 다 안 하고 정보를 갖지 못한 보험자 입장에서 볼 때 바람자가 모은 계약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선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계약자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 알고 계약자가 그 고지를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고지를 안 해줬을 때에 역선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역선택에 대해 써놓으면 요거 좀 써주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줄 쳐놓은 거 있잖아요. 요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다 나오면 여기까지 다 못 쓰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시험에 나오면은 쓸 요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그 시험 페이지 한 3분의 2 정도 분량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있잖아요. 딱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시험에 나오면 그걸 그대로 써버리세요. 요렇게 여기 이유는 써주고 역선택 빨간 글씨 이렇게 정의는 써줘야겠죠. 써주고 또 더 첨가한다면 여기까지도 조금 더 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나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그냥 나 보험금 타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 이걸 도덕적 해이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정의 정도 이렇게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부터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손실 발생할 경우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된다. 자, 요거까지 써주시면 되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에 비교를 했을 때에 공통점과 차이점 있잖아요. 여기에 공통점과 유사점과 차이점 있잖아요. 여기가 유사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험 내기 좋겠죠. 이게 차이점. 꼭 알아놔요. 역선택과 도덕적의 유사점. 역선택과 도덕적에는 보험가액에 비해 보험금액 비율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익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행위를 야기한 당사자에 귀착되는 반면 피해는 보험자와 다수 선호 계약자에게 돌아가 결국은 보험사무 정상적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쪽인데, 이게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에 비해 크다는 것은, 이게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보험가액은 보험 그 가치를 평가한 거고. 그러니까 그 가치보다 더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한 거. 쉽게 해서 초과보험이 있잖아요. 초과보험 같은 데서 역선택과 도덕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선택과 도덕적의 차이점은,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을 가입하여 사고 발생을 증가시키는 반면,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에 사고 발생 예방 노력 수준을 낮추어 선택을 한다는 점이, 이건 뭐냐면 쉽게 해서 차이점은, 역선택은 보험 가입 이전에 그 위험 집단이 높은 게 그 보험에 가입하는 거고,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체결 후에 그 위험을 갖다가 그 감소시키는 노력을 안 해가지고 발생한다.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의 차이점은, 역선택은 보험 가입 이전에 일어나고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후에 일어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빠르게 막 달려왔어요. 지금 여기는 왜 그냥 보험 이론은 제가 뭐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주저리 설명보다는 좀 빠르게 좀 달려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빠르게 달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요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앞쪽에다 다 보험 이론 쪽에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 요약한 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또 책도 간간히 한 번씩 읽어보세요. 왜냐면 느닷없이 또 이상한 거 가르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